자, 205페이지부터 한번 내용 확인해 봅시다. 부등식이라는 거는 뭐 어떤 걸 부등식이라고 한다? 부등호 기호가 있는 거를 부등식이라고 한다. 그럼 부등식을 풀 때는 1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풀이 과정이 1차 방정식과 똑같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조건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첫 번째, A가 0보다 크다면 그럼 X의 해는 자연스럽게 그대로 A분의 B, 부등호 모양이 그대로 간다라고 할 수 있지만 A가 음수다라고 한다면 부등호 모양이 뒤집어진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중학교 2학년 때 나온 내용. 그 다음 마지막 A가 0일 때는 조건이 나눠지죠. 부등호 기호에 따라서 0이 B보다 크다라는 게 3이 되냐 거짓이 되냐를 구분하겠죠. 그러면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해가 없고요. B가 0보다 작다면 해가 무수히 많고요. 부정불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푸는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 옆 밑에 있는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죠? 절대부등식 여러분들 어디서 들었어요? 명제. 절대부등식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써먹는 절대부등식. 산술기야. 두 번째, 코시-슈바르츠. 네, 그 외에도 절대부등식 이런 거 있잖아.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절대부등식. 조건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또 그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20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부등식의 성질 대수 비교 같은 거 한다 어떻게 된다 이런 거 확인하는 거 넘어가고요. 그 부등식의 성질 같은 거는 그 4번만 확인하시면 되죠. 4번에다가는 꼭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실수하지 마세요. 부등호 방향 뒤집어지는 거 꼭 실수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부호가 같을 때, 부호가 다를 때 이런 거 구분 가능하다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207페이지에 대한 해법 요거죠. 207페이지 기본 정서 그 부등식 AX는 B보다 크다의 해법 요 내용 20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14-1번에 있는 1번하고 3번만 풀고 넘어갈게요. 1번 같은 경우는 식을 먼저 x가 있는 항을 좌변으로 넘겨서 a-1x가 a제곱 마이너스 1이다 로 구분이 가능하고요. 그죠? 이때 경우를 총 4가지로 나눠야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a-1이 0보다 클 때에는 x라는 해가 뭐가 나온다? x는 그대로 넘어가서 a-1분의 a제곱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인수분해 되죠? 약분되죠? a 플러스 1보다 크다라고 나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즉 이것도 조금 바꾸면 a가 1보다 크다면 그럼 a가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고요. 그럼 세 번째 a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식이 어떻게 돼요? 0은 0보다 크다라는 식이 나오죠. 그럼 이건 식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식을 성립하게 하는 x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라고 분리 가능하죠.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0일 때. 해를 조건에 따라서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거 그대로 3번도 한번 같이 볼래요? 3번은 무엇 때? 먼저 정리부터 해볼까? a-cx가
D-B 라고 할 때 조건 어떻게 된다고?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A가 C보다 크면 양수니까 X라는 값은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서 A-C분의 D-B보다 작다라고 나올 거라고. 두 번째, 그러면 A가 C보다 작을 때는 음수가 되니까 개수가 음수면 부호가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지고요. 부호가 바뀌진 않아요. 부호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부등호 방향만 바뀌는 거예요. 그죠? 요거 초반에 저기 헷갈려하는 애들도 좀 있더라고요. 부등호 방향을 바꾸면서 부호까지 반대로 바꿔버려요. 부호가 바뀌진 않아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을 나누는데 갑자기 3으로 나눈다 이런 건 아니라고요. 그죠? 자, 그럼 세 번째 A가 C일 때 이때 조건 나눠진다 했어요. 자, 0 곱하기 X라는 값이 D-B보다 작다라는 게 D가 B보다 크다면 혹은 같다면 해가 존재할 수 없겠죠. 그거에 비해서 B가 D보다 크다면 해가 무수히 많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응? 나 뭐 반대로 썼어요. 음수. 아, 반대죠. 여기. D가 더 크면은 성립하죠. 미안. 거기 있는 거. D가 B보다 크면 X는 모든 실수. D가 B보다 작거나 같으면 해가 없다가 되겠네요. 해가 반대로 썼어요. 또 해가 겁나 많고요. 해가 없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제가 자꾸 헷갈리고 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썼는지를 까먹고 있었나 봐요. 분모로 나누지 않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0으로 나누는 게 아니야, 이 띠기야. 이 경우에는 0 곱하기 x가 d-b가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엔 d-b라는 x의 값에 상관없이 이게 양수라면 x에다 뭐 1을 집어넣든 100을 집어넣든 만을 집어넣든 0을 뭐 마이너스 억을 집어넣든 간에 뭘 하든 간에 일단 0이잖아. 0보다 양수는 크잖아. 그럼 식이 모든 게 다 해가 겁나 많이 성립할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야. 나누는 게 아니야. 야, 그렇게 따지면은 이 식이야.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이것도 조건 나누잖아. A가 0이 아닐 때. A가 0일 때.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A 0으로 나누면 안 되잖아요. 또 그렇게 설명할 거냐? 아니잖아. 같은 거야. 됐니?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여기서 하나 건져갈 거는요. 이 14-2번 내용인데요. 14-2번 내용 같은 경우는 니네가 그게 빠졌어요. 어디선가 빠졌어요. 교과과정상에서 어느샌가 빠졌어요. 원래는 예전에는 연립부등식이라는 게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면서 그 연산에 대한 이거를 범위에 대한 연산이라고 해서 이 과정 자체가 어디 들어가냐면 중학교 과정에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빠지면서 부등식에 대해서 연립부등식이 고등과정으로 넘어가면서 고등과정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간단하게 설명할 때도 교과서 상으로는 설명을 안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이걸로 보시면 돼요. 정말 단순하게 x의 범위가 a부터 b까지 y의 범위가 일단 이렇게 갈게요. c부터 d까지 라고 한다면 x-y의 범위는 x 플러스 y의 범위는 뭐가 돼요?
둘 다 가장 작을 경우 의 합보다는 크거나 같고 둘 다 제일 클 때 보다는 작거나 같고가 나오겠죠. 그럼 빼면요. 어떨 때가 제일 작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가장 작은 숫자에서 가장 큰 걸 빼면 제일 작겠죠. 그래서 여기구나. A-D보다는 크거나 같고 B-C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보지 마시고 굳이 이렇게 보지 말고 어떻게 보는 게 낫냐면 마이너스 Y라는 거의 범위가 마이너스 D부터 마이너스 C까지다 라고 놓고 이 두 개 그냥 더하세요. 그게 차라리 실수를 덜 할 수 있어요. 일어나.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XY는 뭐예요? 네. 쟤 누가 술 먹였니? 왜 이렇게 비틀비틀거려? 야, XY 두 수의 곱은 어떻게 구해? 또 마찬가지로 제일 작은 거가 보다는 크고 제일 큰 거보다는 작을까? 여기서 고려해야 될 건 뭐까지 포함해야 되냐면 음수일 때도 고려해야 돼요. 그러면 음수일 때까지라고 한다면 미니멈보다 크고 맥시멈보다 크다라고 하는데요. 그 미니멈과 맥시멈은 뭐냐면 양 끝값 AC, AD, BC, BD 중 가장 큰 게 맥시멈, 가장 작은 게 미니멈. 이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좀 헷갈리니까 바꿔서 쓸게요. 뭐 맥스, 여기는 미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y분의 x 값은 미니멈보다는 크고 맥시멈보다는 큽니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 경우는 어때? 부등호가 만약에 이게 없어. 어떻게 바뀔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경우에는 등호가 하나라도 없는 숫자가 들어가면 등호가 빠져요. 여기도 등호가 빠져요. 그럼 반대로 만약에 여기도 등호가 빠졌다라고 하고 여기 등호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무조건 등호가 빠진 쪽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빠졌을 때는 여기 빠지고 여기도 빠지고 여기도 빠져야죠. 아래에 있는 짝대기가 등호거든요. 그 등호가 빠지면 그 빠진 거 따라서 B랑 D가 들어가 있는 모든 값들에 대해서 부등호를 맞춰주시면 돼요. 끝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그치? 여기는 끝값이 이 범위의 끝, 야 여기는 A 붙어야 라고 얘기하지만 얘는 B보다 작아 이기 때문에 B를 포함하지 않잖아. 그래서 그 경계값을 빼야 돼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수2를 배울 때 열린 구간, 닫힌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열린 구간이라는 거는 소괄호로 표현하고 닫힌 구간은 대괄호, 각괄호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A부터 B까지라고 하면은 이거는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 닫힌 구간, 열린 구간으로 생각했을 때 열린 구간이 들어가는 모든 애들은 다 열린 구간이 돼요.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그냥 뭐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말해드린 걸로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끝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라고 하면 그냥 규칙을 외우세요. 그렇게라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4-2번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뭐라고 돼 있냐면 부동호 모양이 다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요런 거 하시면 되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유제 14-2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유제 14-2번이면 더하면 어떻게 돼?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4에서부터 4까지. 빼면 어떻게 돼? 너도 일어나. 자꾸 이렇게 감상하지 마. 아유, 진짜 이게 저 사람들 진짜. 잠 깨면 앉아. 잠 깨고 앉아. 서 있어 그러면. 그래서 유제 14-2번 같은 경우도 풀 수 있겠죠. 2a-3b 같은 것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난이도가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요만큼만 하고 넘어가고요. 사실은 연립 부등식은 연립 방정식과 풀이가 다르죠. 연립 방정식은 뭐예요? 연립 방정식이라는 거의 풀이는 어떻게 풀어요? 사실은 만약에 그 그래프로서 표현을 한다면 그 그래프들의 교점을 찾는 과정이야. 2차식과 1차식 사이의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고요. 뭐 2차식과 뭐 1차식의 뭐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2차식과 2차식의 그래서 교점 4개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 2차식과 2차식의 이것도 2차식이에요. 뭐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의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한다면 부등식은요? 부등식에서 연립부등식은요. 공통 범위를 구하는 과정이고요. 공통 범위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뭐야? 각각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합치는 거죠. 이 식을 조합해서 답을 구하는 것과 답을 구한 다음에 답을 조합하는 거는 방법이 좀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방정식 같은 경우는 식을 조합해서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연립방정식은 연립부등식은 각각의 답을 구하고 범위를 구하고 그거를 조합해서 최종적으로 답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립부등식 같은 경우는 풀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수직선 그리는 거예요. 선생님 좀 귀찮은데 그 귀찮으면 머릿속으로 정확하게 그려질 때까지 손으로 쓰세요. 손으로 그리세요. 이건요. 중학교 2학년 때 무조건 진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연립부등식 할 때 또 반드시 진행시키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거 없어도 되는데요 라고 하면은 하나라도 틀리면 머리털 다 뽑아버릴 거예요. 라고 저 귀차니즘 마스터 저 또 그럴까봐 미리 언포인 하는 거요. 자 해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 211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211페이지 보시면 가장 윗줄에 A가 B보다 크고 이거 방정식과 풀이 방법이 또 다른 두 번째 식 이런 연속되는 이거는 A는 B는 C다랑 풀이 방법이 다르죠. 이거는 그냥 제일 계산이 쉬운 거 두 개의 식을 만들어서 풀면 되잖아. 뭐 A는 B, A는 C, A는 B, B는 C, A는 C, B는 C. 이 중에서 아무거나 만들어서 해도 똑같은 답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반드시 이렇게만 연립을 해야 되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기억하시죠? 알고 계시죠?
여기서 순서가 어긋나면 뭐가 생기냐면 B를 고려하지 않고 A가 C보다 작은 경우만 생각하게 되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들이 추가적으로 생겨요. 그래서 해의 범위가 실제보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절대 요거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14-3번은 제가 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14-4번도 제가 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14-5번 몇 개만 보겠습니다. 3x 플러스 1번 생략하고 2번 볼게요. 1번 너무 쉽다. 14-5번에 2번 유형 확인할게요. 5-2 x 플러스 3 a 7 x 플러스 2 6 1-2x 해가 없도록 해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해가 없을 조건은 뭐야? 공통범위가 아예 없을 때 특수해라고 해서 특수해라는 거는 이렇게 해가 없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둘 다 구멍이 차 있어서 요렇게 되는 경우 해가 범위가 아닌 하나의 값이 존재할 경우 이런 거를 부등식에서의 특수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등호 모양을 봤더니 해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계획을 세우면서 수직선으로 보시는 게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식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2x a 플러스 1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보다 크다. 두 번째 7-12 마이너스 5x 5x 14 6 20 20 마이너스 a x의 값은 5분의 20 마이너스 a보다 작다. 그럼 수직선상으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5분의 20 마이너스 a가 왼쪽에 와야 되고요. 오른쪽에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오른쪽에 와야 됩니다. 이 둘은 서로 만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둘 다 구멍 뚫려 있잖아요. 둘 다 구멍 뚫려 있잖아요. 겹쳐진다고 하더라도 해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뭔 얘기인지 모르냐? 네, 붙어 있어야 돼요. 하지만 떨어져 있어도 되죠. 이 식을 정리하시면 되죠. 자, 이제 두 번째 부등식이 나왔습니다. 이 두 번째 나온 부등식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는 얼마? 최대값 마이너스 15라는 값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만약에 부등호 기호가 빠지면 최대값 존재하냐? 이거 최대값 존재하니? 이거 최대값 없어요. 마이너스 15에 계속 한없이 끝없이 가까워지는 수 마이너스 15보다 바로 작은 수가 얼만데? 없어요. 정수도 아니에요. 그냥 최대값을 구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예요. 네. 최대값은 마이너스 15가 나옵니다.
자, 그럼 절대값이 들어간 식은 무조건 어떻게 풀어라? 범위를 나눠라. 간단하죠. 근데 1번처럼요. 부등호가 그러니까 절대값이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경우, 저 24-6번처럼 절대값이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경우는 좀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풀까요? 1부터 x-3, 2. 이걸 범위를 나누실 필요 없이요. 그냥 자연스럽게 쪼개도 돼요. 어떻게? 1부터 2까지. 두 번째,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뒤집어서. 그럼 x의 범위는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아니면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요렇게 두 개의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오른쪽식 같은 경우에 부등호가 두 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경계값 설정해서 구간을 세 개로 나누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거 말곤 답이 없어요. 자, 활용 문제 좀 생략해도 되죠. 활용 문제는 여러분들 충분히 풀어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14-8번 특수한 방정식? 부등식이라고 나오는 거에서요. 여러 가지 부등식이라고 나오는 이거 딱 하나 나오는데 그냥 이 문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뭐래요? 맥스 둘 중에 큰 거를 맥스 값으로 도출하고 약간 좀 그런 그 알고리즘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맥스 XY 중에서 큰 걸 고르고 미니멈 XY는 XY 중에서 작은 걸 고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작은 걸 고른다라는 규칙을 마이너스 맥스 마이너스 X 코마 마이너스 Y라고 생각해도 된다라고 힌트를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식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14-8번 맥스 미니 A번 AB A 경우를 나눠야 돼요. 어떤 경우로 나눌까요? A가 B보다 큰 경우. 큰 경우. 두 번째 A가 B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사실은. 둘 중에 다 똑같은 값이에요. A로 나오고요. A로 나와서요. 그냥 A예요. 그죠? 이 경우에는 그냥 A고요. B입니다. 그냥 똑같아요. 그냥 이게 결과값이에요. A 아니면 B. A가 B랑 똑같으니까 그냥 A라고 쓸게요. 그럼 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거 풀면 어떻게 돼요? 미니멈 둘 중에 작은 걸 골라요. 누가 나와요? B가 나오죠. 맥스 B, A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이 중에서는 뭘 골라요? 큰 걸 골라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A가 나와요. 맞지? 두 번째, B가 더 큰 경우에는 A가 작으니까 A가 나와요. 그럼 맥스 A, A가 나와요. 둘 다 똑같은 거니까 A로 나와요. 같을 때도 A로 나와요. 따라서 이 연산값은 얼마로 나와요? A로 나와요. 이렇게. 문제 해석 능력이에요. 그 밑에 있는 것도 또 새로운 규칙을 이용해서 푸는 거라고 한다지만 그래도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14-9번 같은 경우에 세 자연수의 곱과 합이 서로 같을 때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A, B, C라 할 때 순서대로 숫자를 썼을 때 세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는 과정이랍니다. A, 합과 곱이 같을 때
이 처음식을 양변을 C로 나누어서 AB라는 값이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 플러스 1이 될 텐데요. 여기서 AB라는 값은 어떻게 될까요?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나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자연수라고 했죠? 그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요. 그 자연수 값이 제일 작을 때는 얼마예요? AB가 얼마일 때? 곱이 얼마일 때야? A도 1이고 B도 1일 때. 즉 AB의 범위가 얼마일 때? 1보다는 크겠죠. 근데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C보다는 어때요? 작잖아. 그럼 이 둘이 서로 같을 때가 제일 큰 값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1부터 3까지예요. 아, 1보다는 크나요? 1보다는 크나요? 아, 클 수밖에 없죠. 아무리 작다고 해도 1점 얼마 얼마 나올 테니까 얘는 무조건 크겠네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AB라는 값은 뭐가 나오냐면 2 아니면 3 나오죠. 그죠? 그럼 AB가 2일 때는 어떻고? AB가 3일 때는 어떻죠? 경우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죠. AB라는 값이 2일 때는 AB가 2이려면 A는 1이고 B는 2여야 될걸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1하고 2 대입해 보시면 2는 C분의 1 더하기 C분의 2 더하기 1. C는 얼마? 3 나와요. 그럼 여기는요? 3은 C분의 1 더하기 C분의 3 플러스 1이니까 얼마 나와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죠? C가 더 큰 값이 나와야 되는데 C가 더 작은 값이 나와 버리니까. 그래서 AB가 2일 때 C는 3이다 라는 이런 답을 확인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네, 거기 있는 빈칸 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연습 문제 패스하고 바로 2차 부등식 보도록 할게요.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 2차 부등식 푸는 방법은 딱 그거 기억하라 그랬죠. 2차 부등식은 무조건 뭘로 생각하면 편하다. 2차 함수와 x축으로 생각하면 편하다. 이거는 항상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x축을 왜? 쟤네들 너 서 있어. 너 서 있어 그러면. 잡기만 알아서 들어가고. 응. 난 또 화장실 가고 싶어갖고 그런 줄 알았네. 야, 흑역사 찍을 거 같다 싶으면 화장실 보내줄게. 그 뒷정리를 해야 될 뭔가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제가 화장실 보내드릴게요. 2차 함수랑 x축 사이의 관계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 중요한 건 부등호가 들어간 부등식이기 때문에 2차 함수라는 거에 그 fx라는 값이 예를 들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할 때 c를 a 값을 무조건 양수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좀 더 구분하기가 쉽겠죠.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이 생길 수 있을 거야. 알파, 베타. 야, 그렇다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큰 구간은 어떻게 돼? 큰 구간은 알파보다 함수값이 0보다 큰 구간. 함수값이 0보다 큰 구간. 함수값이 0보다 큰 구간. 여기죠. 그리고 또 여기고요. 이 모든 여기 들어가는 이 함수값 애들이 다 0보다 큰 애들. 즉 그거에 해당하는 x를 고르는 거니까 x는 알파보다 작다.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이건 어때? ax제곱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 라고 나온 경우는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었지? 함수값이 음수가 될 수 있는,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구간은 어디야? 여기야. 요거에 해당하는 x는 어디야? 여기야. 그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알파부터 베타까지 요렇게 되겠지. 여기에 부등호에 짝대기가 들어가게 되면 똑같이 바꿔주면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굉장히 유치하게 알려줬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서 좀 대충 넘기셔도 되는데요. 전 유치하게 알려주는 거 되게 좋아해서요. 제가 어디서 들은 것 중에서 이걸 들었거든요. 자, 식을 향하고 있는 이 부등호의 방향이 두 개로 찢어지고 유치해. 자, 그 다음에 식을 향하고 있는 이 엉덩이 부분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다. 구간을 나누는 게 두 개로 벌어져요. 그래서 양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로 뭉쳐져요. 그래서 하나 사이에서 범위가 나와요. 이렇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값이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서 반드시 성립하는 뭐 그런 조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 설명을 생략하려고 한다면 222번에 있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하고 설명을 생략하려고 해요. 222페이지. 사실은 그래프가 총 3종류가 필요하고요. 그래프가 3종류가 필요하다는 거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값이 0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래프는 크게 3종류로 쓸 수 있다 했어요. 뭐랑?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세 번째. 안 만나는 거. 이렇게 3가지로 구분했을 때 여기가 알파, 베타, 알파라고 한다면 범위 어떻게 돼요? 그래프를 보고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함수값이 0보다 큰 구간이 어디야? 그려놨으면 보이죠. 어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그럼 여기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작은 구간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고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게 문제죠. 자, 여기서 0보다 큰 구간이라는 건 이 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 축에 딱 걸친 숫자가 단 하나 존재합니다. 누구? 알파. 그럼 그 알파라는 값은 해가 될 수 없죠. 그래서 x는 알파가 아닌 실수라고 이야기하거나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x는 알파보다 작다 또는 x는 알파보다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한글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아래쪽으로 표현을 좀 많이 하긴 합니다.
그럼 두 번째,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0이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모든 실수 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작은 범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작거나 같은 범위는 0에 딱 경계선 걸친 값 x는 알파라는 값만 존재하겠네요. 다음, 여기는 그냥 모든 실수가 되겠죠. 여기도 모든 실수가 될 거고요. 여기는 없을 거고요. 야,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를 통해서 뭐까지 확인이 가능하냐면 이 부등식이 반드시 항상 성립할 조건까지 확인이 가능해. 잘 보면 이거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판별식이 0보다 어떤 애야? 큰 구간이지. 그럼 얘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이 0이 내고 얘는 안 만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애죠. 근데 이 구간에서 이 부등식들 중에 항상 성립하는 애들, 즉 범위가 모인 애들, 모든 실수인 걸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어디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부등호 모양에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가 될 거고,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된다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라고 해야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 범위에 따른 것까지 항상 성립할 조건 아마 뒤에 쪽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함수로서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고요. 그 222페이지에 있는 내용보다 22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밑에 있는 노트, 알파가 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정리해봐라 라고 나왔는데요. 굳이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225페이지에 부호와 판별식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할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 225페이지에 있는 그 박스 안에 있는 게 항상 성립할 조건 자체가 이건데요. 항상 성립할 조건은 A 값은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만 결정하는 거고 판별식이 더 훨씬 중요합니다. 자, 15-1번 넘어가고요. 15-1번에 2번만 볼게요. 15-1번에 2번은 좀 중요해 보입니다. 등식이 아니기 때문에요. 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서 나와 있는 ax, 어머나 이건 애초에 상관이 없잖아. 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3a 값이 0보다 커요. 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경우를 나눠야 돼요. 첫 번째, a가 0보다 큰 경우 n식이 뭐가 되고 이 경우에는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요? 그래프 모양을 물어보면 판별식을 생각하세요. 모양이 어떻게 돼요? 축과 맞나 안 맞나? 이거 축이랑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지 않아? 그러면 모든 실수죠. 그럼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는 어때?
부등호를 방향을 바꿔봐. 이런 그래프가 나왔는데 이 그래프인데 여기서 0보다 작은 구간 찾으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A가 0일 때도 확인 한번 해볼까? A가 0이면 0이 0보다 크다. 이거 말 되는 식인가? 난 나보다 커. 해가 없죠. 그럼 구간을 나눠서 총 정리하면 따라서 A가 0보다 크면 모든 실수가 될 거고요. 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해가 없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확인되셨나요? 개수에 문자가 들어가 있을 때는 무조건 범위를 나누는 걸 습관화하시면 좋아요. 됐죠? 3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범위에 따라서 값이 바뀔 텐데 그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2차 부등식의 해를 요거 15-2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해의 범위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것 중에 뭐였냐면 이런 축과의 교점, 보다 크다, 작다, 같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이 축과의 교점이라는 건 결국엔 무슨 뜻이야? 2차 방정식의 해와 같죠? 그치? 그러면 2차 방정식의 해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15-2번 문제를 보면 야!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의 범위가 x는 3보다 작거나 같고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 x축과의 교점이 3이랑 5에서 교점이 생긴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죠. 해가 3이랑 5예요. 이거 전개해서 A값, B값 구할 수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2번 봐봐. 2번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해가 1 마이너스 루트 2부터 X 1 플러스 루트 2. 야, 이거 사이값으로 나왔다?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겨? 뒤집힌 거지. 왜? 0보다 크다 할 때는 양쪽으로 벌어져야 되는데 0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안으로 간다는 건 A가 0보다 작아서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뜻이잖아. 그럼 이 식을 바꾸면 A 곱하기 어쩌고저쩌고로 나올 텐데 근을 이용해서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이 얼마? 두근의 9.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애초에 이 식을 이용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오고 여기서 a를 곱해줘서 0보다 크다로 바꿔주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a라는 식이 나오고 마이너스 a가 a제곱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나오고요. 정리하시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고 a의 값은 마이너스 2랑 1 나오는데 음수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b는 4. 이렇게 구하실 수 있답니다. 됐나요? 네. 그럼 뭐 나머지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가우스 기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냥 쫄지 말고 푸시면 돼요. 가우스 기호 같은 경우에는 문자에만 가우스 기호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인수분해, 그러니까 그걸 정리하시면 되죠. 그죠? 하지만 식의 가우스 기호와
일반 문자가 섞여 있을 때는 범위를 따로따로 하나씩 다 나누고 푸셔야 돼요. 그런 게 아닐 때는 그냥 지금 문제처럼 모범답안 보시는 것처럼 그냥 통째로 푸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15-4번 넘어갈게요. 15-5번 모든 실수에 대하여 항상 양수가 된다. 이거 그냥 식 세워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식 세워서 문제 풀었을 때의 조건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n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2 n 플러스 2 x 플러스 4라는 식이 항상 양수. 그럼 항상 양수가 되기 위한 그래프 모양을 먼저 생각하세요. 어떤 모양이 생각나야 되지? 아우 진짜 졸아버리겠네 진짜. 이거죠. 이거니까 n 플러스 2는 0보다 크죠. 떨어져 있으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죠. 이 조건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 이해하십시오. 아시겠죠? 자꾸 그래프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수 1 과정과 수 2 과정에서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나 그냥 식으로 풀면 되지 굳이 여태까지 그래프 안 그려도 잘 풀리던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60% 정도는 스포하더라고요. 대부분이 그 한포자라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 실제로 한포자라는 것보다는 그래프 포기하는 사람이 좌표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막상 이번에 기말고사 같은 거 봤을 때 저 함수 어려워요 찡찡찡 하던 애들 중에서도 함수 시험 잘 본 애들 되게 많아요. 그래프 하나도 안 그리고 그래프 그리는 문제들만 틀리고 나머지 다 맞았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그래프랑 안 친해서 그래요. 그래프랑 친해지시면 충분히 뒤에 있는 문제들도 가능하거든요. 자, 15-6번도 똑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나오는 건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연립 부등식은 무조건 뭐라고요? 따로따로 구해서 공통범위 구해라. 다시 뭐라고요? 연립 부등식 같은 경우는 무조건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그거에 겹쳐지는 공통 범위를 구하시면 된다. 즉 거기 문제 이 페이지에 있는 232페이지 문제 233페이지 문제 하나도 어려울 거 없이 범위를 나눠서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합쳐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게 많네요. 요거 하나만 끝내고 끝낼게요. 15-11번 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중간에 시간 모자르다 싶으면 네 가야죠 뭐. 자 일단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x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x의 범위는 0부터 2까지죠.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한대요 항상. 그럼 이거는 그래프로서 생각하면 이 식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뭔가 요렇게 나올 텐데 이 범위 안에 누가 있는 거야? 이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그래프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 그래프 안에 여기 해가 뭔가가 있을 텐데 다 필요 없고 요 사이에 0부터 2가 있는 거야. 그렇다면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의 식의 값은 0보다 어때야 돼? 작을 거야. 같아도 돼. 또 2를 넣었을 때의 값도 작거나 같겠지. 이런 식으로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시간 부족하고 잘 모르겠다. 혹은 이 연립부등식 부분, 2차 연립부등식 부분 다시 설명해 주세요 하면 월요일날 단원 테스트 보고 나서 이 부분 다시 설명 좀 더 차분하게 진행을 할게요. 월요일날 단원 테스트 화요일날 단원 테스트 볼 겁니다.
뭐 볼 거냐면 경우의 수 해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